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시죠. 여보의 커피와 스태프분들의 커피를 왜 이렇게 좋아하고. 막 짜증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말해? 예쁘게 말해. 눈을 비비는 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다니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보가 저녁 먹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나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지금 옷이 똥배가 나와가지고. 괜찮아, 힘 좀 주면 돼. 근데 힘을 주더라도 밥 먹어야 힘이 나지. 되게 설득력 있다. 그치. 배에 힘을 줘야 되니까 힘을 내기 위해서 밥을 먹으라고? 그치. 되게 설득력 있네. 그치. 다 계획이 있었다고. 똑똑하네. 그치. 와, 나 진짜 못생겼다. 진짜 예쁘지? 아니, 진짜 못생겼어. 저 이마 녹은 사람 누구야? 내 남편이다. 욕하지 마. 매니저 아니었어? 아니야. 남편 겸. 잘 먹을게. 제가 어디 앉을까요? 작가님이 저기 처음부터 네. 안쪽에 앉으세요. 김지은 작가님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가보시는 길이 멀지 않으셨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원중 모두 사랑했습니다. 김지은 작가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임지은 작가님이 5월달에 또 새로운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책이 세 번째인가요? 단독 저서로의 첫 번째.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책 소개 좀 해주세요, 미리. 들어가기 전에 고민 피할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당황스럽긴 하지만 4월 말에서 5월 첫째 주 정도에 두 번째 저서가 나오고요. 과제지만 제목은 아마 헤아림의 조각들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헤아리면서 쓴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혹스럽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잘해줄 거면서 그렇죠? 오늘 진행도 잘 부탁드립니다. 짧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입사하고 퇴사하고 그리고 퇴사 후까지 사실은 되게 긴 시간이 담겨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고민하고 느낀 것들 위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애사적으로 20대 초반과 중반 이야기를 담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헤매고 실패하고 좀 속상했던 일들을 적었는데 그래서 더 감사하게도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첫 책에 내신 소감부터 한번 좀 들어보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첫 책이 갖는 의미가 독자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볼 수가 없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내 글을 읽을까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막연하게 쓰기 시작하고 쓰다 보니까 점점 제 자신을 위한 글쓰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꾸 독자가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하고 좀 이제서야 내가 정말 책을 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참 신기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바쁜데 왜 바쁜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바쁘고 일단은 애가 태어나서 되게 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여백의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육아도 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학교도 가고 공부도 나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간히 뭐 방송도 하고요. 인스타그램에다가 선배님이 불행해지지 말기라고 이렇게 쓰셔서 독자분이 여쭤보셨더라고요. 이게 제가 6월에 퇴사하고 8월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했는데 그때 한 달 살기 마지막 날에 무슨 명상 수업에서 편지지를 주시면서 자기 자신한테 편지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책 이제 나오고 나서 발견을 다시 해서 다시 읽어봤는데 제가 거기다가 도망치고 싶으면 언제든지 도망치고 하루를 살아도 불행하게 살지 말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쓰면서 뭐 특별히 놀림이 있지만 쓰면서 울거나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막 쓰고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년이 지나서 다시 읽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구나. 그제서야 좀 제 마음이 하는 말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 문장이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수민이가 생각하는 어른은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꼭 어른이라고 외로워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가 담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엄마가 된 후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애엄마라고 하면 다들 놀라시면서 어른이네? 어른이네? 이러시면서 와요. 사실 그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외로운 행위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고 그리고 각각이 다 너무 다른 그 케이스가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출산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언제서야 느꼈냐면 9달 동안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 수술실에 가야 되는데 이게 나을 때 낳지 않아서 끝나지 않는 거구나. 나야 끝나는 거구나. 내가 다시 원래 그러니까 혼자 홀몸이 되려면 이거 나아야 되네? 근데 그제서야 이제 근데 이걸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혼자 병원실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정말 외로운 작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만약에 출산이 어른이 되는 어떤 계기고 기준점이었다면 그 뒤로 저는 훨씬 더 남한테 의존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애도 혼자 키울 수가 없고 그리고 애 자체도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인격체잖아요. 물론 아직 못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라는 게 정말 그 존재 자체는 굉장히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전적이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 서서 잘 살 수 있어. 이게 사실 되게 어린애구나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제가 홀로 자유롭다, 나는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라고 느꼈을 때야말로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뭐 10대나 20대 초반 뭐 이럴 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시간 보내고 그래도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을 운영하는데 하나도 부족할 게 없었는데 애 낳고 나서 혹은 가족을 꾸리고 나서는 진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책 쓸 때도 사실은 정말 빛과 소금인 편집자님들과 출판사 분들이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혼자서는 자기 글이 안 보여서 진짜 항상 빚져가는 삶. 제가 책에 한 구절인데 내가 끝낸 건 회사 생활이지 내 커리어가 아니었고 내가 포기한 것은 월급이지 나의 행복이 아니었으니까 되게 그렇던지 그래서 먼 발치를 보니까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진짜 제 커리어를 포기한다고 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포기한 건 사실 그때 커리어도 아니고 내 행복도 아니고 그냥 내가 포기했던 건 단지 회사 생활이고 그냥 월급이었네? 라는 거는 좀 지나고 나니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저한테는 사실은 사랑받는 것? 그로부터 자유로워졌던 이야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구체적인 삶을 많이 바꿔놓은 태도인 것 같아가지고
네, 왜냐면 인정욕구로부터 자유롭기는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주변에서 경험 같은 거 어떤지 물어보면 저는 강추하는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막 되게 사랑받기 위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기 사랑할 의무가 있으니까 가족이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보다도 사랑보다도 내가 진짜 사랑받고 싶은 어떤 존재? 가까운 곳에 딱 한 명이 있으니까 그걸로 되게 자급자족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정서적인 안정감은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게 전 되게 조금 그랬어 싶은 게 전 그게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2주 조금 전에 퇴사를 했어요. 딱 제가 고민하고 있던 시점에 이 책이 나왔고 또 저한테 굉장히 용기를 많이 주기도 했었는데 회사에서 힘들었으면 사실 나왔을 때 굉장히 후련하고 좋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후련하지 못했고 아쉬운 것도 많았고 뒤에 선생님은 그 회사에서 나오실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괜찮아요. 좋은 이별이라는 게 없다고. 좋은 이별은 없는 것 같아요. 좋으면 계속 만나지 왜 헤어지겠어요, 그렇죠? 좋은 이별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왜 그냥 데이트랑 똑같이 2년 만나면 2년 힘들잖아요. 있는데 그게 내가 익숙해져 있고 마음을 줬고 했기 때문에 바로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또 역으로 의미하는 바가 내가 그 일을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진짜 조금도 좋지 않았으면 정말 후련했겠죠. 근데 헤어졌는데 조금 속상하고 아쉽고 미련이 남고 했다는 거? 그냥 내가 좋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받고. 네, 저랑 사진도 찍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두 분이 앉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단체 사진 한번 네, 여기 찍을까요? 앉아주시면 어떨까? 시간을 원치 않으시면 얼굴 가리셔야 됩니다. 저는 얼굴 못 가리나요? 안 됩니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책들 한번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에디터는 아니 에디터 너무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에디터 플러스 알파 이번엔 유튜브 카메라 저도 신문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방송국 확실히 그 신문의 역사가 느껴지는 건물이 저도 처음 진짜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네네. 자유나 자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수리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성은 어떤? 사실은 쓰면서도 느꼈는데 하루하루가 모여서 어떤 큰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작은 단위인 하루를 좀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하루를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그게 자꾸 목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원하는 하루를 살자? 그렇게 살다 보면 뭔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원하는 하루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원하는 하루의 기준은 저는 일단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글을 읽고 맛있는 걸 먹고 충분히 자고 뭐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애를 낳았다 보니까 그 선녀가 자기 날개 옷 너무 이상한 비유인가? 그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니까 중력이 더 많이 작용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애라는 존재가. 이제 저는 내일 호련이 어느 나라로 떠나겠어 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식의 자유는 없는 것 같고 그게 냉정하게 현실인 것 같고 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아, 네. 봐야지. 제가 뭐라 썼더라. 아니 되게 홍보 문구처럼 그 불현듯 떠올라가지고 도망쳐도 내 인생 콤마 콤마까지. 또 망쳐도 내 인생입니다. 괜찮죠? 괜찮죠? 이거 광고 문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망친다고 하면 천국은 없다는 말이 너무 입에 붙잖아요.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망이라는 단어가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도망쳐도 내 인생 내 인생이고 그 과정에서 또 망쳐도 그것도 그냥 내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해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오늘 잘 써보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사진이 가장 지금 큰 복병이에요. 나 이 여자의 많은 톱 스타들이 앉았어요. 톱스타들. 네. 아주 그 엉덩이 안 닦을게요. 저보다 더 오래 있었던 여자예요. 얼마나 가야 되겠어. 이제 눈 안 아프다. 몇 분 찍었어요? 이제 3세 찍어요. 우와. 눈치대 3세. 책도 쓰실 생각 있으세요? 또요? 좀 더 쓸 얘기가 생기면. 한참 한번 껴볼까요? 좋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많이 찍어드려야지. 맞아요. 책 때문에 온 거니까 뭐. 머리 한번 이어보세요. 네? 책을 머리 한번. 머리요? 이어. 세로로. 그렇지. 이렇게.